자,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공동 소유로 취득할 때 공동 소유로 취득을 할 때와 공동 소유로 취득할 때와 공동 소유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취득할 때 아예 뭘로 취득한 거야, 여러분? 공동 소유 두 명이 취득했어.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에 대해서 각자의 지분율을 곱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60%와 40% 공동 소유로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 샀어.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두 사람이 60%와 40% 공동 소유 취득해서 두 사람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 5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값은 60%였나요? 예, 그러면 자기 60%에 대해서 매매로 샀으면은 몇 프로? 4%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값이 내는 취득세가 되는 거고, 을은 취득가액 5억 원에다가 자기 지분율 몇 프로? 40%에다 자기 매매면 4% 곱한 게 을이 내야 되는 취득세가 되는 거야. 이게 공동소유로 뭐 했을 때고? 취득했을 때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것은 취득할 때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뭐 할 때, 여러분? 분할할 때죠, 분할할 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공동소유로 취득했을 때를 물어보는 건지 공동소유하고 있던 걸 뭐 할 때? 분할할 때. 분할은 공동소유를 청산하고 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공유권의 분할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에다가? 당초 취득 가액에다가 각자의 분할 지분율을 곱해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원래 취득세 공유권을 분할할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지만 2.3%였지만 2.3%로 과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몇 프로 때려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로? 0.3%의 특례세율로 곱해서 취득세를 내란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는 원칙 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럼 제가 설명드린 건 요거였죠. 그래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한다. 하되 표준세율 2.3%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 2.3%에서 2%를 뺀 몇 프로로? 0.3% 과세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분율의 변동이 없을 때고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그 초과취득분은 4% 때리고 지분율 변동 종전 지분율에서만 특례세율을 때리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취득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유권의 분할은 지분율의 변동이 있니 없니에 따라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면은 내버려 둬.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또 오다 보면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권을 뭐 할 때 얘기다? 분할할 때란 얘기야. 그러면 어떤 분은 야 공동 소유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 냈는데 또 분할할 때도 취득세 내란 얘기야? 내란 얘기예요. 내야 된다고. 내는데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2.3%에서 2%를 뺀 몇 프로만 내라? 0.3%만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2.3%는 뭐를 말하냐면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친 게 2.3%입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기하면 등록세 따로 가서 했던 걸 2011년부터는 취득해서 등기하면 한꺼번에 뭘로 때린다? 취득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한 게 2.3%단 말이야. 그런데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는 이게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취득세는 비과세였어요. 그리고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죠. 분할하면 분할 등기해야 되잖아. 분할 등기할 때 등록세는 몇 프로 과세냐? 0.3% 과세했어. 왜냐면 분할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만 분할 등기를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뭐는 내란 얘기야? 종전에 등록세는 내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유권을 분할할 때도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더라도 표준세율은 몇 프로지만 2.3%지만 종전 취득세 과세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 안 하던 과세 안 하던 취득세 2%를 뺀 몇 프로? 0.3. 요 0.3이 종전 뭐를 말하는 거야? 등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뭘로 내고? 취득세로 내고, 취득세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무슨 신청해야 돼? 분할 등기 신청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줘? 등기 신청 접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 그거구나 라고 느끼시고요. 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아직 조금 공부가 덜 된 거니까 또 우리 한번 훗날을 기약하자는 얘기. 그렇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진도가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훗날을 기약하고 예.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질문이 왔는데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보세요. 이건 뭘 질문이었더라? 아, 까먹었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방금 보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래요. 아씨.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이건 다음 시간에 확인한 대로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제가 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으면 인생이 좀 폈을 텐데 더럽게 못해갖고 성적표 받는 날은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진도 나갈게요. 295쪽 1세대 1주택가 부수도지 갑시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별표 시뻘겋게 3개 쳐놨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강의는 시험 대비 강의지만 실무 나가시면 진짜 실무용으로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갑시다. 지금부터는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첫째 주의할 사항은 양도 목적물이 뭐에 한한다? 주택에 한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다? 부수 토지다. 얘를 양도했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조건은 몇 가지다 여러분? 3가지다. 첫째,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이걸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주택을 양도했는데 그 밑에는 토지와 주택을 양도했는데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다. 그럼 난 뭘 적용받는다? 비과세.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택을 양도할 때 반드시 이 요건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자, 이때 이 요건 3가지는 어느 날 현재 충족돼야 된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충족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어느 현재 시점에서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라. 즉 보유기간 내내 그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내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현재로만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따져라. 그 얘기야. 플러 개념이다. 스탑 개념이다. 죄송합니다. 유량 변수야. 저량 변수야. 유량 변수야. 저량 변수야. 저량이지. 저량. 그냥 아무 양이나 막 찍어봐. 유량 변수는 플러 개념 아니야. 일정 기간 동안. 요거는 일정 시점 현재. 그러니까 스탑 개념이죠. 요거는 아마 학계론에서 경제학에서 배우시죠? 네, 학계론에서 부동산 경제학 할 때 배우실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했더니 이해가 되기는커녕 더 덜어버리더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어느 날 현재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1세대가 국내 주택을 1주택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몇 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요건에는 여러분 무슨 규정이 있냐? 예외 규정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각각의 원칙적 요건에 무슨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기가 잘 나오더라. 우리. 역대적으로 1세대 1주택과 비과세 토지의 1세대 1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시험에 답으로 많이 물어본 게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을 좋아해? 예외를 좋아해?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고시에.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저 예외적인 걸 물어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큰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가 중요해 우리나라. 희한해요. 그래서 이거 환장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요건과 원칙적 요건과 이러한 원칙적 요건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잡으시고요. 예외 규정이 있고 시험에는 어디서 잘 나오더라? 예외 규정에서 잘 나오더라.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책을 통해서 같이 보죠. 거기 295쪽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1번 보시죠.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자, 이에 딸린 토지. 예전에는 이걸 한자로 뭐라 하냐면 부수토지 그랬어요. 근데 부수토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은 가능하면 다 지금 한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알아들 수 있게. 법률 용어 중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은 옛날 외래 일본 일제 때 만들어진 그 민법 법률 용어가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법학자 중에서 제일 깨우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민법이 제일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60년 전 걸 제가 알 수가 없어갖고요. 네, 그래요. 제일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경제 현상을 규율-규제하는 법규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 그 바뀌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모르게 알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우리 세법의 특징이고요. 민법은 알게 모르게 합니다. 그냥 술 챈 놈 그러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 만취자. 한정치사한자 심신 뭐라고? 박약이 돼. 금치사한자는 심신, 상신, 그렇대. 뭔 소리도 몰라. 그냥 침 흘리는 애. 응?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에 딸린 토지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수토지 그랬어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그냥 십몇 년을 이렇게, 십몇 년 아니죠. 오랫동안 부수다 보니까 용어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아, 딸린 토지는 뭐를 말하는 거구나. 부수 토지를 우리 선생님 쓴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질문하지 마. 딸린 토지하고 부수 토지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래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배율인 국계법상 용도 도시지역 아닐 때는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일 때 몇 배? 10배를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선 과세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봐. 예. 주택가 뭘 양도하면 부수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단 이때 2번 보죠. 어떤 경우에 비과세냐? 2번.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밑줄 1세대 여기 나왔죠? 1세대가 밑줄 칠한다면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항상 부탁드린 거. 그 다음에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양돌 현재 국내 1주택 자, 눈을 보세요.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서 자,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럴 때에 뭐 해주겠다? 비과세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조건은 어느 날 현재? 양돌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거기 예, 뭐라고 써져 있냐? 박스에 판례라고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게? 판례 사례라고는 보이지도 않네. 1주택의 보유 박스 있죠, 여러분? 예. 자, 1주택의 보유 여부는 밑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 보고 있어야 돼? 박스 보고 있어야 돼? 예. 따라서 양도 당시에 국내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됐죠. 어디서? 대판이 뭐야? 예, 대법원 판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주택이란 상태는 취득해서 양도일 내내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냥 어느 현재 시점으로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의미가 뭐냐면 자, A주택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A주택을 취득했다가 B주택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B주택을 취득하니까 이날부터 몇 주택? 2주택이죠. 자,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A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주택? 2주택. 따라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과세. 그러나 어쨌거나 A주택을 양도하니까 지금부터는 몇 주택 다시? 1주택이죠. 그래서 나중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B주택을 뭐 했다? 양도했다. 그럼 B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몇 주택이에요, 여러분? 1주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B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이 B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중 몇 주택 상태가 있었어? 2주택 상태는 있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때 2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니까 원칙적 뭐다는 얘기야? 과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A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뭘 양도할 때는? B주택을 양도할 때는 B주택 양도 시점 몇 주택? 1주택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 1주택 시점에서 양도를 현재 몇 년 이상 보였으면 2년 이상을 보였으면 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두 개를 다 비과세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 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개념 여러분. 그래서 양도일 현재 이 개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1주택은 어느 현재로만 따져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따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보유기간 중 몇 주택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2주택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서만 주택수를 확인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295쪽 양가로 2번 좀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자, 국내 1주택 요거 한 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놓치는 분이 계시네요. 국내 1주택이라는 얘기는 여기 봐야 돼. 여기 국내 1주택이라는 개념은 비과세 대상은 어디 있는 주택만? 국내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몇 개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은 어디 있는 것만? 국내 주택만이랍니다. 자,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고요. 요게 소재지를 봤더니 어디 있는 주택인가 봤더니 요게 A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주택이고요. B주택은 미국 US로 LA에 있는 주택이랍니다. 좀 돌려줘요. 어디요? 어디요? LA. 갈비하면 무슨 갈비야? LA 갈비예요. 저 집에 가서 이거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어휴 두들겨 맞는 줄 알았죠. 이 스현 네가 벌어오는 게 얼마다고 LA 갈비들 먹겠다고 그러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국내 주택이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어? 외국에 있다, 국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자, 요거를 먼저 양도합시다. 자,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갑이 A주택을 먼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라는 주택을 양도할 때의 갑의 주택수는 몇 주택자입니까? 응? 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미 이전에 공부하고 있던 분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걸 느낄 수 있죠. 모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 낯설게 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똑같구나라고 느끼면 돼요. 자, 갑은 1세대 1주택자다고요? 2주택자다고요? 1주택자다고. 어디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라고요? 국내. 이 의미입니다. 지금 국내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택이 몇 개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인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샀든지 투기 목적으로 샀든지 관계없어. 국내만 몇 개 있으면 돼? 하나만. 그럼 얘는 2년 이상 보유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은 다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가정합시다. 보유 후 양도를 하는 경우. 자, 이번에는 B주택을 양도합니다.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얘는 어디 있는 거니까 국 외에 있는 주택이가 얘는 결론부터 내릴게 그냥 무조건 과세입니다. 주택수를 따지고 보유기간을 따지고 묻고 아니 묻지도 않고 무조건 과세입니다. 즉, 국 외에 있는 주택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이라는 건 어디 있는 것만?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지, 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그때는 비과세 적용이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뭐야? 과세! 요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국내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 내면 무슨 주택은? 국외 주택은 결론 낼게요. 국외 주택은 결론 주택수와 관계 이시 없이 주택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국내 주택수가 몇 개냐라고 따질 때에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1주택자냐 2주택자냐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라고 국내에 있는 주택수를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야. 국외에 있는 주택은 1주택자냐 2주택자냐 판단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 무관하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게 아니다고. 그리고 얘는 양도하면 무조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묻고 묻지 않고 뭐 무조건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국내의 의미를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문제의 범위는 계속 넓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교수님, 올해 작년보다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정말 의문현답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져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새로운 문제가 고갈되기 때문에 출제는 자꾸 문제 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붙어야 돼요. 됐어요? 자, 국내 개념 정리되셨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주택수를 따질 때는 어떤 것만 가지고 따지라고? 국내에 있는 주택수만 가지고 따지라고. 그 다음에 국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를 따질 때는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잡아라 잡지 마라. 무조건 얘는 뭐라고? 과세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네? 어떤 거? 이거? 아니 왜 또 생뚱맞게 지금 이거 하다가 그거 물어봐. 안 나 저거. 날머리면 난 벌써 인생 끝났다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겠다고요. 정확히 지금 질문 내용을 내가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갖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갈게요. 예. 과세권자가 국외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해외 외국한 관리법상 다 신고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걸렸잖아. 몇 명 뉴스 시간에 나왔잖아. 해외 부동산 등 유출하면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재벌들이라든지 유명 연예 그룹에 뭐 하나 걸렸죠. 근데 그거는 회사 측면에서 뭐 하는 과정에 실수했다 그런 게 나왔죠. 아 이건 해.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되셨죠? 예. 지울게 이거. 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 해준다? 비과세.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로 갑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대. 환장하네. 이 새끼 여태 이거 충족하면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와서 또 뭐래? 안 해주는 경우 있대. 아, 난 세법 절에서 싫어. 첫째, 그러면 여러분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정상적 거래겠다, 비정상적 거래겠다. 뭔가 이상한 거래일 거다는 얘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요건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안 해주는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입니다. 요것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자. 미등기 양도를 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내립시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는 우대 대상이다고요? 규제 대상이다고요? 규제 대상이야.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으로 본다고. 투기성 거래야. 그러면 미등기 양도에 대한 우리 양도의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등기 양도라면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게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뭐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다 그 얘기죠. 이걸 공시법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고 한다고. 얘는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아 또 높은 데다 쓰네. 아이씨. 자, 갑이 누구한테 양도하고? 을인.
을이 다시 취득했다가 누구한테 양도했어? 병.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을이 자기 명의로 뭘 안 한 거야? 취득 등기를 안 한 거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이걸 우리 공시법에서 뭐라 그러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양도소득세 이걸 뭐라 한다? 미등기 양도. 너는 일부러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등기부상에 뺀 거지 네 이름을.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나쁜 학생이 누구예요? 저는 결석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안 나온 사람 있죠? 오늘도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저는 딱히 보여요. 왜 안 났을까? 어디가 아플까?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나? 딴 학원 갔을까? 결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결석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부모님 확인서 받아갖고 오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양도이면 미등기 양도이면 이때는 우리 소득세법상 전형적인 투기 거래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된다.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뭐다? 전액 과세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거와 조금 구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와 미등기 양도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다른 의미라니까, 다른 의미. 그럼 우리가 속칭 미등기 전매라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 그랬죠? 그 자산에다 뭐가 없어서?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여기는? 못 하는 거라니까. 못 하고 양도 안 가다고. 안 하고 양도 한 놈하고 못 하고 양도 한 놈하고 질이 같냐고 다르냐고. 다르잖아, 죄질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응? 솔직히 얘기해 봐. 복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여기 남아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가정을 포기하셔야 돼요. 가정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독서실에서 그냥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불쑥 여기 학원에 나와서 작업하러 나오다 보면 독서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공인중개사는 몇 분 없어요. 오히려 주택관리사가 더 열심히 공부해. 그죠? 주택관리사들만 좀 남아서 공부하시고 없어. 공인중개사 인원은 더 많으면서 몇 분 없어요. 제가 다 봐요. 공부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미등기 전매와 미등기 양도는 같은 놈이다고요? 다른 놈이다고요? 다르다고요. 어디서 달라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무슨 대상이지만 규제 대상이지만 미등기 전매는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다고 못 하는 거다고. 못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얘는 규제 대상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러면 내가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뭐가 돼서 당첨됐어. 그래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계약금 1억 원 지급했어. 근데 공인중개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지금이라도 팔면 프리미엄 5천만 원 건질 수 있대.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신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전매하십시오. 팔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피 5천만 원 건져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얘기야. 그래 좋다. 팔자. 그래서 나는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응? 얼마 받고 파냐고. 아, 이걸 자꾸 왜 생각을 해? 내가 들어간 돈 얼마고? 그러면 피가 5천만 쓰면 나는 얼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 취득가 이걸? 1억이잖아.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 1억.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야?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에서 뭘 때리겠다? 여기에서 뭘 때리겠다고? 양도 소득세 때리겠다고. 그러면 양도차익은 결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피해서 나온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결국 요 아파트 당첨권은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뭐다고? 피. 그러면 이놈은 아파트 당첨권을 아파트 완성되기 전에 양도해버린 거죠?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다고 중도에 입주 못하고 그럼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 차익에 대해서 5천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 요 아파트 당첨권은 미등기 양도예요? 아파트 당첨권 미등기 양도냐고? 아니야. 그냥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매라고 그러잖아, 전매. 과세는 하지만 얘는 세율 무겁게 때린다.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미등기 전매하고 미등기 양도 구분되십니까? 과세는 하지만 나쁜 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왜 나쁜 놈이 아니야? 등기부가 없어서. 등기부가 없어서.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성인이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또 현업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니까 공부를 못하고 가신 분도 계시잖아. 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분 사정이 있는 건데.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서 공부 못하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미등기 양도가 미등기 전매는 같은 놈이다, 다른 놈이라고? 다른 놈이에요. 미등기 양도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설명하겠지만 70% 때려, 70%. 몇 프로 때려버린다고? 70%. 각종 혜택 줘, 안 줘? 안 줘, 얘는. 소위 말하는 남들 다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못 받아. 얘는 받아, 기본공제. 세율도 70%안 맞아.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야. 그래서 얘는 규제는 한다, 안 한다? 규제 대상은 뭐다? 미등기 양도지. 미등기 전매는 규제 대상은 아니다. 무겁게 때린다? 아니, 일반적 부동산과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낼게요.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 두 번째, 허위신고. 허위신고라는 것은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소위 말하는 업 또는 다운. 뭐 썼다고요? 업계약서 또는 무슨 계약서 썼다고요? 다운 계약서. 우리 세법은 무슨 행위를 보죠? 부정한 행위를 보죠. 부정한 행위니까 설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했다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95쪽이네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밑줄 들어갑니다.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음 페이지 뭐한 경우? 다르게 적은 경우.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허위신고. 무슨 계약서 썼다? 이중계약서 썼다. 이렇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썼다가 양도했다가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걸렸다? 그러면 비과세 어떻게 하는가? 취소. 그래서 이러한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밑줄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한다? 뺀다. 즉 비과세 안 해주겠다. 감면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과세를 받았을 때 밑줄 니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쓰면은 허위 계약서 쓰면 비과세 또는 감면 면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부정한 행위니까. 그래서 기업, 여기 시험에 나왔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됐을 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 밑줄 하나. 여기다 다시 밑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 차액 둘 중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밑줄이 두 개 쳐져 있어야 됩니다. 밑줄이 두 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됐을 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 차이 밑줄 하나. 요 두 밑줄의 두 가액의 동그라미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적으세요. 나중에 이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어디까지만 한다? 무슨 신고하면? 허위 신고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무슨 주택? 고가주택. 자,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하는 이유는요. 뭐냐? 왜 비과세하는 거냐? 왜 비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얘를 과세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 서민들의 주거상 안정 목적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생활 목적이라는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하겠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서민입니다. 서민. 자, 결혼을 하죠.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첫 결혼 때는 자금이 아직 돈을 많이 준비를 못한 상태니까 뭐부터 살아? 전세부터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저도 전세 살죠. 저 지하 다락방에서. 아. 자, 그래서 전세 살다가 이제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죠. 방 한 칸짜리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모아서 방 두 칸짜리로 주택을 다시 확장 넓어서 갑니다. 그러면 두 칸짜리 가니까 한 칸짜리 뭐하고? 처분하고 새로운 두 칸짜리 취득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모아서 세 칸짜리 갔어요. 그 이후로 못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두 칸짜리에서 세 칸짜리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걸 취득하면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처분에 대해서 양도가 일어나고 양도화에 대해서 양도처에서 뭘 때리면 양도소득세를 때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뭘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취득자금 재원이 고갈되죠. 양도소득세는 1, 2만 원이 아니야. 기본이 몇 천만 원이야. 왜? 부동산 가액 단위가 뭐니까? 억 단위잖아. 1억이야? 2억이야? 1억짜리, 2억짜리 주택 있냐고. 뭐야, 얼마 최소? 3억, 4억, 5억, 9억, 10억, 20억, 30억, 60억. 60억 정도 주택에서 살아줘야 좀 살만할 텐데. 그러면 벌써 억 단위로 가니까 양도소득세 금액은 상상 초월이야, 여러분. 몇 천만 원, 1억, 2억 금방 나와, 양도소득세. 워낙 차익 자체가 크니까, 억 단위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억 원의 주택을 양도했어. 그래서 요 한 칸짜리 처분해서 5억을 받고 지금 두 칸짜리로 옮겨가는가. 근데 여기에 뭐가 때려지면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 남아 나한테? 4억 5천만 원. 그럼 내가 지금 4억 5천만 원 남은 돈 갖고 똑같은 평수도 못 사.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서민들의 주택을 조금씩 뭐하는 과정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요 주택 취득에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비과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주택입니까? 서민들의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여러분. 서민들의 주택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298쪽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 실무, 여러분 뭐. 자, 기업,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밑줄 들어갑니다. 주택가 이에 딸린 토지, 이 밑줄 들어갑시다. 어느 당시 동그라미
체킹 잡시다. 양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은 묻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오로지 양도 당시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무슨 가에? 실지 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부수토지의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무슨 가액 기준으로? 실지 거래가액 기준으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뭐다고요? 초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예누리 없이 딱 9억 원에 팔았어요. 예누리 없이 제가 주택을 딱 얼마에 팔았어요? 9억. 그럼 저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겁니까? 고가 주택을 양도한 겁니까? 일반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은 9억 원을 뭐 할 때요? 초과한다고. 9억 원까지는 딱 일반 주택이고 9억 원이나 선을 뭐 하면 넘어서면 그때부터 나는 어디로 들어온가? 고가 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죠. 이걸 세법에서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턱 효과. 선 넘어오는 오빠는 짐승. 선 넘어오지 않은 오빠는 짐승반도 못한 놈. 어쭈 그런 건 기억하고 있지. 쓸데없는 건 기억도 잘나. 까먹질 않아. 기억해달라는 건 기억 못하고. 자, 그래서 고가주택 다시 한번 정의입니다. 9억 원을 얼마?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저는 올해 고가주택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순환매가 됐어요. 다 나왔어요. 과거에 났다가 지금 최근 출제 인터벌이 길어진 게 고가주택입니다. 얘는 계산 문제라도 물어볼 수 있고요. 실무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자, 꼭 적으세요. 출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더라도 고가주택일 때에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결론 틀린 말입니다. 과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전액이 틀렸습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액 과세가 아니라 여러분 안분 계산합니다. 출제위원은 이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이 뭐야? 나눈다고. 어떻게 안분하느냐? 양도가액에서 무조건 9억 원을 뺀 금액을 당해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과세 비율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과세되는 비율은 바로 양도가에서 9억 원을 뺀 가액을 당해 양도가로 나눈 비율만큼만 가져옵니다. 고가주택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9억 원은 상수입니다. 상수가 뭐야? 변함이 없는 정해진 숫자다고. 양도가액이 얼마냐 묻자고 무조건 얼마 빼라고요? 9억. 그러면 여기서 이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이에요? 응?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그러면 일반 주택가의 9억 원은 과세되는 양도가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빼고 있죠. 과세되는 가액에서 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분자는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빼 남은 금액 이거는 뭐죠, 여러분? 9억 원을 뭐 하는 금액이에요? 초과하는 금액이죠. 그럼 요 놈은 무슨 주택 부르는가? 고가주택.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 일반 주택. 그러니까 요 놈은 그대로 과세되는 가에서 뺐으니까 이건 그대로 뭐 해주는 거고 비과세. 요 놈만 과세.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전액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에서? 안분 계산에서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똑같이 뭐 해주고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뭐로 봐서 고가주택에 상당하는 양도차로 봐서 요 놈만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이해되시나요? 예. 저거를 맨날 저렇게 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를 어디다 좀 그립시다. 어차피 이거 지울 거니까. 여러분은 책을 어디 봐두시냐면요. 아, 이 책이 참 좋아요. 양도소득 금액계산 특례. 오씨, 특례 어디 갔어? 예. 여러분 교재요. 어디에 봐주시냐면요. 349쪽. 아마 세법적에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걸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아니다. 다른 데서 봤다. 이 그림을.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입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한글로 수놓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별거 같이 아닌 걸로 보이겠지만 저는 정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거 제가 선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3시간 반을 웁니다. 신이 쉬어. 제가 고가주택을 설명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자, 그럼 요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였던가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죠? 흐름을 봐. 그래서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뭐가 도래가 되면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요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보유세, 뭐 세지종. 이게 뭐냐고요? 안 가르쳐줘 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도할 때에 요 부과되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양도 소득세죠. 원래는 이번 달 여기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개정이 확정된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나갑니다. 첫 시간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첫 진도 앞에부터 나갔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길? 예,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걸 얼마에 팔았냐? 10억 원에 팔았어요. 10억. 그러면 이때 7억과 10억은 다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가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에 이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르면은 게임은 끝난 거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 에이,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죠. 그럼 너는 뭐냐? 저는 물건만 보여드리러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이상하네. 이 사람은 물어보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법률을 물어보면 법무사한테 소개시켜주고, 세금 문제 물어보면 세무사한테 소개해주고, 이분은 하는 게 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본전 생각나죠. 공인중개사, 여러분 나중에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합니다. 실무 나가시면. 그리고 지도 한 장 펼쳐놓고 온 물건이나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어떤 컨설팅 기능, 자문 이렇게 내용을 조금 물어보면 이 공인중개사는 대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오로지 물건 하나만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뭔가 본전 생각나. 전문가가 그런데 전문가 같지가 않아. 내가 중국집에서 보던 지도만 펼쳐 있네. 다른 전문가들은 뭐 책장이니 뭐 이렇게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유형을 뽐내는데 이분은 공인중개사는 없어. 지도 한 장 붙어 있어. 전국 지도, 개발 구현력, 아파트 단지 몇 동 몇 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전문가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냥 뭐로 보는가? 복독방. 여러분은 안 그렇게 느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를 고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는 얘기죠. 뭘 하나 딱 물으면 일사천리 척척척척 해가 딱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야. 누구 끌고 오고 누구 끌고 오고 누구 끌고 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공인중개사 제도는 한번 칼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써 작년에 우를 뗐죠, 정부가. 작년에 정부 용역 뗐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대행기관에다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요거보다 상위 레벨의 자격증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 자격증 제도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불을 지금 지피고 있고요. 작년에 실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용역기관에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앞에서 들고 일어났죠. 야! 공인중개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상위 레벨을 자격증을 만들겠다는 그러는 거냐.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협회는 오로지 데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수료 올리겠다. 못 올린다. 공인중개사 생계 유지 안 된다. 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저는.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러나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가 부담이 커요, 작아요? 커요.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얼마예요, 이거 차이? 3억. 이거 갑시다. 자, 그래서 요 양도 차익 3억 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양도 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 양도한 것이 자, 여기죠.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아유, 맨날 나만 시간 급해.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취득께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관이 3년을 보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 잡으신 거죠, 여러분? 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구나? 뭐 얘기하려는 거구나? 비과세. 그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내일에 자동으로 띵! 비과세. 아! 양들 현재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에서 보였으니까 3년을 보였으니까 무슨 요건 충족했구나? 비과세 요건 충족했구나. 그래서 원래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비과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해주겠대요. 왜 안 해주겠대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고가주택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대신 여러분한테 고가주택이라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드렸죠. 뭐예요, 그게? 예, 이게 시험입니다. 요즘 시험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가주택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도 고가,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죠. 그런데 요즘 문제 스타일이라면 고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는 거죠. 고가주택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가 여기다 1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출제은이 10억 원에 양도했다는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걸 여러분이 잡아내시는 분은 문제를 푸는 것이고 뭔가 메시지 전달했다는 걸 잡아내지 못하면 그분은 못 맞추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옛날에 그냥 고가주택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고가주택은 말을 안 한다고. 네가 판단하라 그 얘기야. 네가 판단하라. 뭘 보고? 10억 보고. 그럼 출제는 이 10억이란 말을 왜 했는지 한번 살짝 보자는 얘기야. 아, 얼마 초과했구나. 9억을 초과했으니까 얘가 뭐가구나? 고가주택이구나.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이게 양도 목적물이 뭐냐 관계없이 지금 요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뭐라든지 상관없이 얼마 주고 사서 실역 주고 사서 얼마 팔았으니까 10억. 그러니까 얼마 양도차익 발생해서 3억.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못 때리겠다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때리려고 봤더니 얘가 뭐래? 1세대 1주택 몇 년 보였대? 3년 보유. 그래서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뭘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뭘 보다 보니까 실지 양도가격이 얼마 돼? 10억. 얼마 초과했으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얘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따라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양도차익은 얼마 나왔어요? 양도차익 얼마 나왔어요? 3억. 그러면 양도차익 3억 원을 다 과세하느냐 그 얘기야 지금. 양도차익 3억 원에서 다 과세를 하겠다고요? 아니. 무슨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 어떻게 안분한다고요? 어떻게 안분한다고요? 분수식을 얘기하라고. 10억 마이너스 9억을 뭐로? 10억으로 나누라 그 얘기죠. 이 10이 뭐야? 양도가에 양도가에 10억 원에서 상수인 얼마? 9억 원을 뺀 금액 얼마? 1억 원을 양도가에 얼마? 10억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과세하라는 얘기죠. 몇 프로야 여러분 이거? 몇 프로야? 10%잖아. 뭘 몰라. 왜 10%가 나왔냐고 물어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지운 거죠 저는. 자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0 빼기 9는 1. 1을 10으로 나니까 몇 프로야? 10%. 게시판에 질문 올리기만 해봐. 얼마야 그러면? 반장하네. 3억 원에 10%가 얼마냐고. 예, 3천만 원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범위죠. 여기까지가 계산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출전이 들어가거나 제가 내면은 저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저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 냅시다. 과세되는 양도차익 얼마 여러분? 얼마 중에서? 잘 양도차익 얼마 중에서? 그 중에서 과세되는 양도차익 얼마고? 3천만 원만 과세하겠다고요. 그러면 양도차익 3억 중에서 3천만 원만 과세니까 2억 7천만 원 어디 갔어? 2억 7천만 원 어디 갔어? 비과세죠, 비과세. 3억 중에서 10%인 3천만 원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얼마? 2억 7천만 원은 어디 갔냐고. 걔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해주겠다는. 그래서 그림에 그걸 보세요. 자, 10억 중에서 빨리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아이씨. 10억 중에서 얼마? 9억 원. 여기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고. 9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1억. 요게 무슨 주택을 본 거 우리는? 고가 주택을 보는 거죠. 요 부분을. 그러면 지금 전체 가액 얼마 중에서 10억 중에서 일반 주택 가액 얼마? 9억 원이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고? 90%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 얼마? 1억 원이 10억에서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고? 10%. 그러면 요때 요 10%만 뭐를 하는 거고? 과세. 요 놈만 비과세.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예란된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 말고도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얼마 여러분? 9억. 예, 여기 적어놓으세요. 그 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여러분?
예, 거기다 기준점이 바로 9억 원이야. 그래서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 일반 주택가에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90%고 9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얼마? 1억 원이 전체 10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그래서 결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세일 때 과세되는 차익은 몇 프로다? 10%. 그럼 나머지 90%는 그대로 뭐 해준다? 비과세.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되는 양도세입니다. 저는 시험에 내면 절대 여기서 안 물어봅니다. 양도책에서. 내면은 분명히 저는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봅니다. 저는. 뭘 물어본다고?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은 뭐까지 계산해야 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 이미 양도책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절대 출제는 그 수준에서 안 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자, 그러나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가주택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다시 어디로 오느냐? 비과세로 봅시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게요. 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세법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296조 다시 옵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저는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요. 그 양도하는 주택 외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뭐는? 입주권은 어떻게 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 그러면 결론. 내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놈을 뭐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원칙 몇 주택제로 봐라? 2주택제로 봐라. 그러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원칙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겠구나. 이때는 뭐 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갑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올 겁니다. 예외는 문제화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나가시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모르면서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딱지 취급하겠다?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무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모르면은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어져요. 컨설팅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컨설팅 기능이 강화된 자격증의 상위 레벨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공법, 세금.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원스톱 서비스로 다 해줄 수 있게. 공인중개사보다 한 레벨 높은 자격증이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서 새로운 또 뭔가 창출해야죠. 그러면 그 기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느냐? 중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미 정부에서 운을 띄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협회에서 들고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 주택 부수 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어떤 거? 기준 면적 초과분. 기준 면적 초과분. 그렇죠. 여기서 기준 면적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예, 295조 다시 한번 여러분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 동그라미 1번 맨 위 비과세. 건물이 정착된 면적 찾으셨어요? 여기다가 예,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몇 배? 5배. 그 밖의 지역이 몇 배? 10배. 여기까지가 기준 면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수 토지고요. 이 부분을 뭐하면 초과하면 이 초과분은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 주택 부수 토지 중 기준 면적을 뭐하는 게 있다면 초과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주로 어디에 걸리는 거죠? 단독주택일 때 걸리겠죠. 아파트 등일 때는 거의 걸릴 염려가 없죠. 대지 지분권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시골 등 전원주택도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앞마당 넓은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셨습니까? 주택 부수 토지 중 뭐 기준 면적을 뭐 하는 놈 여러분? 초과분. 그러면 기준 면적까지 그대로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기준 면적을 뭐 하는 놈만? 초과입니다. 전체 과세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준 면적까지는 비과세 해주고요.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놈. 요 놈만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는 원칙적 요건과 예외적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 좀 늦었습니다.